안녕하십니까. 나를 찾아온 소중한 인연이여 반갑습니다. 올해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걸어온 김영석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그 긴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 나는 허허 웃으며 대답합니다. 거창한 철학이나 대단한 성공보다 내 손때 묻은 물건 하나를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이 곧 내 인생의 품격이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과 아주 작고도 가까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혹은 가방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지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갑을 그저 돈을 담는 가죽 주머니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며 수많은 사람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내 눈에는 지갑은 단순히 화폐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노후가 얼마나 평온할지 혹은 얼마나 고단할지를 보여주는 영혼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나이가 50을 넘고 60을 지나 노년에 접어들면 우리 인생은 이제 무언가를 채우는 시기가 아니라 비워내야 하는 시기에 도달합니다. 젊을 때는 욕심껏 담아두고 움켜쥐는 것이 미덕일지 모르나 저무는 해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가볍게 비우는 법을 배워야 비로소 삶의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맑고 깨끗한 곳으로 모여들고 탁하고 복잡한 곳에서는 도망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지갑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그 안이 과거의 찌꺼기와 미련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후의 가난을 두려워하며 돈을 아끼고 절약하는 데만 온 힘을 쏟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운을 맡고 있는 지갑 속의 쓰레기들은 보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3가지 물건은 여러분의 노후에 들어올 맑은 재물운을 가로막고 길을 정체시키는 나쁜 기운의 원천들입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오며 느낀 가장 큰 진리 중 하나는 비워야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번잡하면 지갑도 번잡하고 지갑이 번잡하면 인생의 말년이 고달파집니다. 이제 곧 여러분께 버려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것은 단순히 미신이나 풍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대하는 정성어린 태도이자 나를 아끼는 선비의 마음가짐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품격을 잃지 않고 돈에 구애받지 않으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전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지갑을 열어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그 비워냄의 미학을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풍요가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지갑에서 당장 끄집어내야 버려야 할 물건은 바로 오래된 영수증과 각종 지출의 증빙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가계부를 적기 위해서 혹은 혹시 모를 환불을 위해서 영수증을 지갑 칸칸이 쑤셔 넣곤 합니다. 하지만 100년의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삶을 관찰해온 나의 눈에는 그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들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이미 떠나간 운의 잔상으로 보입니다. 영수증이라는 것은 본래 내가 가진 재물이 밖으로 나갔음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즉 그것은 결핍과 소비의 에너지입니다. 지갑은 돈이 들어와 머무는 집과 같은 곳인데 그 집의 가장 좋은 자리를 이미 나가버린 돈의 흔적들이 차지하고 있다면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집안에 죽은 기운이 도는 물건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영수증은 이미 생명력을 다해 빠져나간 돈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런 그림자를 지갑 속에 묵혀두는 것은 마치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복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마음이 약해져서인지 지나간 일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제 무엇을 샀고 얼마를 썼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현재의 풍요를 즐기지 못하고 과거의 손실에 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지만 늘 지갑이 영수증으로 뚱뚱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지요. 어느 날 내가 그분께 지갑을 비워보라고 권했습니다. 영수증을 다 버리고 지갑을 가볍게 하니 신기하게도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용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고백하더군요. 영수증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종이를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미련을 버리는 일이며 이미 일어난 손실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는 수행입니다. 돈을 쓸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주되 그 흔적까지 내 몸 가까이 두어 기운을 탁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지갑은 언제나 맑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라는 귀한 손님이 기분 좋게 머물다 갈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한 달 전 마트에서 산 물건의 영수증, 이미 다 마신 커피 한 잔의 기록들이 지갑의 숨통을 조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과감히 꺼내어 정리하십시오. 지갑이 가벼워질 때 여러분의 영혼도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돈에 대한 구차한 집착을 버리고 대범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노년의 재물은 막힘없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기록이 필요하다면 수첩에 따로 적거나 사진으로 남기면 그만입니다. 지갑만은 오로지 현재의 풍요만을 담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100년을 살아온 노학자가 여러분께 전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제 지갑에서 그 무거운 과거의 찌꺼기들을 털어내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인연과 복락이 깃들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삶의 무게는 덜어낼수록 귀해지는 법이며 지갑의 무게 또한 비울수록 가득 차게 되는 역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무엇을 비워내야 할지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지갑에서 과감히 젖혀내야 할 것은 바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거의 쓰지 않는 각종 할인카드와 적립카드들입니다. 우리네 삶이 팍팍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보니 그 작은 이득에 집착하는 마음이 오히려 큰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더군요. 지갑 속에 가득 찬 그 수많은 플라스틱 카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10번을 채워야 커피 한 잔을 준다는 도장 찍힌 종이들,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한 식당의 할인 카드들이 지갑에 배를 불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물건들이 지갑 속에 가득하다는 것은 내 무의식 속에 나는 부족하다. 나는 푼돈이라도 아끼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다라는 가난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궁상맞다는 표현을 경계해 왔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고 작은 것에 연연하며 모양새가 빠지는 것을 경계한 것이지요. 지갑 안에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를 수두룩하게 넣어두는 것은 내 인생의 기운을 유통기한이 지난 낡은 운에 묶어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절약이 아니라 집착이며 지혜가 아니라 불안입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이들의 지갑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분들은 100원, 200원을 깎아주는 혜택보다 내 지갑의 품격과 정갈함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지갑이 온갖 잡다한 카드로 뒤섞여 있으면 정작 귀하게 쓰여야 할 돈의 기운이 그 잡다함에 가려져 빛을 잃게 됩니다. 돈이라는 영물은 자신을 귀하게 모시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 시장통처럼 시끄럽고 어지러운 곳에는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한 제자는 늘 경제적으로 허덕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지갑을 보니 쓰지도 않는 대형마트 포인트 카드와 이미 폐업한 가게의 쿠폰들이 수십 장 꽂혀 있더군요.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카드들이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으냐? 아니란다. 이것들은 네가 큰 꿈을 꾸지 못하게 네 시야를 가리는 먼지일 뿐이다 라고 말이죠. 그는 내 권유대로 지갑을 정리했고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며 형편이 풀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푼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푼돈을 아끼느라 지갑을 누더기로 만드는 행위는 내 운명의 그릇을 간장종지만 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지갑 속에서 6개월 이상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다면 오늘 당장 꺼내어 정리하십시오.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미련 없이 가위로 자르십시오. 그것을 버릴 때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결핍에 대한 공포도 함께 잘려나갈 것입니다. 빈자리가 생겨야 비로소 숨통이 트입니다. 지갑에 공간이 생겨야 그 빈틈으로 새로운 기회와 여유가 스며듭니다. 여러분은 그깟 몇 푼의 할인 혜택보다 훨씬 더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할인 인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지갑을 가볍게 비우고 그 안에 정갈한 품위만을 남겨두었을 때 여러분의 노후는 비로소 당당해지고 재물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자, 이제 지갑 속에 그 수많은 혹시나 하는 마음들을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정말 필요한 한두 개만 남기고 모두 비워내 보십시오. 그 가벼워진 무게만큼 여러분의 발걸음도 여러분의 운명도 한결 가볍고 경쾌해질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어쩌면 가장 아프지만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지갑에서 반드시 비워내야 할 것은 바로 나에게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물건들입니다. 이는 죽은 이의 사진일 수도 있고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의 흔적일 수도 있으며 혹은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의 고통이 담긴 부적이나 메모일 수도 있습니다. 지갑은 내 몸과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며 나의 체온과 기운을 나누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공간에 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아릿해지거나 원망 섞인 마음이 드는 물건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의 재물운과 생명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기분을 중시했습니다. 기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의 분배이자 흐름입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기분이 나빠진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흐름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100년을 살아오며 참으로 많은 사연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수십 년 전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동업자의 명함을 여전히 지갑 깊숙이 넣고 다니며 복수를 다짐하더군요. 또 어떤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어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인연의 사진을 붙잡고 매일같이 눈물을 훔칩니다. 그 마음이야 오죽 애틋하고 절절하겠느냐마는 살아있는 사람의 지갑은 살아있는 기운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과거의 슬픔이나 원한이 담긴 물건을 지갑에 두는 것은 마치 깨끗한 샘물에 먹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먹물은 결국
여러분의 현재를 검게 물들이고 미래로 나아가는 발목을 잡습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어 경제적인 여유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다면 내 지갑 속을 사랑과 희망의 기운으로만 채워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흔적을 지갑에 남겨두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계속 모시고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내 인생의 문 밖으로 정중히 배웅해 주어야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으로 영험해서 그 주인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낼 때 비로소 그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지갑을 열었을 때 여러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질 수 있는 물건들만 남겨두십시오. 손주들의 해맑은 웃음이 담긴 사진이나 내가 정말 존경하는 스승의 말씀 한 구절 혹은 내가 꼭 가보고 싶은 평화로운 풍경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지금 지갑 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꺼내어 조용히 태우거나 정리하십시오. 그것을 버린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도 아니요 과거를 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재의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보호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아는 한 노부인은 사별한 남편의 낡은 편지를 평생 지갑에 넣고 다니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형편은 늘 어려웠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지요. 내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인 남편분께서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제 그 편지를 예쁜 상자에 담아 서랍 속에 간직하시고 지갑에는 부인 자신의 밝은 미래를 담으십시오. 그분은 내 말을 따랐고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색이 좋아지더니 끊겼던 자식들과의 연락도 닿아 평온한 노후를 맞이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갑은 여러분의 현재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미 지나간 슬픔이나 돌이킬 수 없는 원망을 담기에는 우리 남은 인생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듯 지갑 속에 해로운 물건들을 비워내십시오. 그 빈자리에 비로소 평화와 풍요가 깃들 준비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비워진 공간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100년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지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토록 지갑 속을 비우고 정돈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치와 노년의 품격에 대해 말씀드리며 이야기를 맺을까 합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의 강을 건너오며 내가 깨달은 명확한 사실 하나는 인생의 후반전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비웠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갈린다는 점입니다. 지갑에서 영수증을 버리고 쓰지 않는 카드를 정리하고 아픈 기억의 흔적을 지워내는 행위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내면을 정화하고 남은 생을 맞이하는 나의 자세를 바로잡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우리가 지갑을 비울 때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불안과 탐욕 그리고 과거에 대한 집착도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빈자리가 생겨야 비로소 그곳에 새로운 공기가 감돌고 맑은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과 복이 들어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돈에 집착합니다.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 무시당할까봐 사회에서 소외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지갑을 꽉 움켰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갑을 너무 세게 움켜쥐면 그 안에 든 기운은 숨을 쉬지 못해 썩어버리고 맙니다. 돈은 생명체와 같아서 존중받고 대접받는 곳에 머물기를 좋아하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흐르기를 원합니다. 정갈하게 비워진 지갑은 돈에게 언제든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깨끗한 방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지갑을 가진 노인에게는 주변 사람들도 모여들고 재물도 끊이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아름다움은 자유함에 있습니다. 물건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에 붙들리지 않으며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자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갑을 정리한 것처럼 여러분의 생활 주변도 하나둘씩 단순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방 안의 잡동사니를 치우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며 꼭 필요한 것들로만 내 삶을 채워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나는 가끔 내 지갑을 열어 그 안에 고요함을 들여다봅니다. 빳빳하게 펴진 지폐 몇 장과 나를 미소 짓게 하는 소중한 이의 사진 한 장, 그리고 비어있는 넉넉한 공간들, 그 공간들을 보며 나는 생각합니다. 아직 내 인생에는 채워질 복이 더 남아있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지갑도 그렇게 희망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며 여러분께 마지막 당부를 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지갑을 정리하신 분들은 그 가벼워진 지갑을 가슴에 대고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해져도 좋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세상의 모든 좋은 기운도 비로소 여러분의 지갑과 인생으로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노년은 쇠퇴하는 시기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열매가 가장 달콤하게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부디 그 소중한 시간을 낡은 영수증이나 쓸모없는 카드, 아픈 기억들로 허비하지 마십시오. 맑고 정갈한 지갑처럼 여러분의 남은 생도 투명하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백세 노학자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복된 인연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